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행복과 돈은 이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삶이라면서 한국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어 해. 그게 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내 위치를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해요. 왜요? 그게 한국인의 종특이야. 그래서 갑질하잖아. 내 위치 확인하고 싶어서. 그치? 모르겠어요. 저는 갑질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야랄야랄하고 위에 있는 선배가 밑에 있는 후배한테 꼰대하고 이런 거 삶이 뭐다? 어차피 이 새끼는 나보다 밑에 있으니까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이고 전 세계 사람 종특이에요. 그런가요? 나는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규율과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남을 통해서 네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왜냐면 자신의 위치를 궁금해하는 게 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과연 내가 얼마를 벌면 좀 행복할까? 내 위에 살면 더 존재하는가? 네네. 이런 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러 논문들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네네. 이스털린의 역설입니다. 네네. 이스털린이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만든 이론이자 논문 내용인데요. 네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아무리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맞아요. 다들 이거를 알고 있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네네. 다들 이 내용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 내용이 또 유명해진 이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내용을 거의 뭐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EBS 때문에요. EBS에서도 소개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과 비례해서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소득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을지도 라고 생각하는 게 다들 합리적이라고 근데 생각하죠. 이게 여기에 대한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냐면 이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행복 수준이 바뀝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어차피 내가 그 월급을 500만 원을 받나 800만 원을 받나 그 내가 생활하는 생활 수준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훅 올라가야 행복 수준도 올라가는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그 행복은 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보이지만 사실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호랑이 형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대한민국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혜진 정혜식 연구원분의 논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2년도에 쓰여졌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이번 연도에 씌워진 연구입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세전 세후 중에서 세전입니다. 아시겠죠? 연구는 세전이다. 알겠지? 세후로 이해하지 마세요. 세전이야. 지금부터 말할 모든 아지의 연구 내용들은 세전입니다. 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여줄 건데 네네. 이 차트에서 이 선마다 행복 지수가 달라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이렇게 20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인데 네네. 과연 돈이 얼마 정도면 그리고 일을 얼마 정도 해야 행복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네네. 형의 예상이 맞는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근로자입니다. 네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제 한 달에 세전 600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 임금 근로자는 한 달에 600이면 되고요. 시간이 내가 600씩 벌어도 네네. 80시간 일하면 안 행복하다. 요게 더 중요해요. 단순히 돈 많이 벌면 안 돼. 이 워라벨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네. 요즘 워라벨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80시간 일하면 4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점점점이 80시간인데요. 이분이 옆으로 가서 행복을 보면 여기 보시면 20시간,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50만 원 버는 거랑 비슷하다. 80시간 일해서 600만 원 벌어봤자 20시간에서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이랑 행복도가 비슷하다. 네네. 이게 대한민국 연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80시간 일해가지고 600만 원 벌면 기분 좋죠. 근데 거기에 안주해서 이게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일만 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분들 보고 야 그러면 너 이거 너의 생활을 즐기면서 다시 편의점 알바로 돌아갈래라고 하면 100이면 100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네네. 80시간 일하는 600만 원 사람 벌 데리고 오면 네네. 둘 다 비슷하게 행복하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행복도는 비슷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거 안 내려오겠지. 네, 그 부분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랑 돈은 여러분들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죽도록 일하면 생각보다 덜 행복하더라.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행복이라는 게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분이 80시간 일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벌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근데 자, 그런데 아지가 말한 내용은 네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 차트가 다르잖아. 왜 다른지 여기서 나옵니다. 왜 다르죠? 임금 근로자라는 게 문제예요. 형, 네. 형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네네. 출근하고 싶어 해요? 싶어 하지 않아요? 보통 아침에 출근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죠. 그렇죠. 왜냐면 밥 벌어 먹고 살려고 다니는 게 네네. 임금 근로자거든. 사실상 사실상 내가 사랑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딸린 식구들 혹은 나의 생활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다? 대다수의 임금 받으시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씨 내가 밥 벌어 먹고 살려는데 이만큼 노력하는 거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네네. 비임금 근로자 프리랜서 분들의 행복도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점점점 행복해지더라. 천천히 올라가긴 합니다. 천천히 올라가긴 하는데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로서 얽매이고 억압받으면서 일을 하느냐, 내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느냐의 차이네요. 심리적인 요인이네요. 그렇죠. 내가 프리랜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 돈을 이게 월천 막 이렇게 막 벌고 막 그래도 쭉 올라가도 점점 행복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노동자로서의 마인드를 갖느냐, 아니면 비임금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로서의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행복 지수가 달라지네요. 맞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심리잖아. 그래서 이 심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임금 근로자는 월요일마다 에라이 쉬펄 야 이거 월요일마다 헬요일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강압적으로 일을 하고 내가 이제 먹기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금액과 상관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죠. 내 자신을 얽매인다. 하지만 프리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돈도 비례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 뜨면 욕하면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은 점점 해지지만 임금 근로자의 마인드로 내가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일을 가야 된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덜 행복하더라. 이게 제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이랑 약간 비슷한데,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일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커가는 성장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 막 삼성전자 뭐 옛날에 그 직원들 열 몇 명, 20명밖에 안 됐을 때 분들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회사를 키우면서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회사가 성장하는 것과 나는 별개다라고 마인드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노동자로서 회사에 출근만 하고 퇴근만 한다 하니까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전처럼 회사 키우는 거를 재미로 이제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열심히 일하게 되면 행복 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 맞아요. 임금 근로자이지만 이 회사가 내 회사인 것처럼 내가 같이 커간다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분도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잣집 막내 아들 보면은 이 비서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의 초창기 때부터 회장님을 모시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회사를 키웠다. 이 직원이시거든요. 직원이신데 내가 그 회장님과 같이 일군 이 회사에 내 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좀 현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회사를 같이 키워간다라는 마인드로 가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으니까, 과거랑은 조금 많이 다르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연구를 보면서 아지에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야, 아지야, 이거 증가하다가 옆으로 좀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옆으로 가는 거 어디쯤 있냐라고 하시는데, 자, 이거 보시면 세전 1100 벌면 됩니다. 세전으로 1100 버시면 됩니다. 확실하죠? 여러분들 월 1100, 월 1100 벌 때까지는 쭉쭉 행복해지니까 힘내시고 월 1100만 원 벌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불아버님이 그럼 주식 나눠줘야죠. 주식 나눠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너스나 상여금을 주식으로 나눠주는 분이 있고,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 있잖아요. 예전에 기아자동차가 망했을 때 거기 이제 본사 직원이셨는데 회사 망하기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지분을 막 나눠주더래. 주식을 나눠주더래.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거를 다 싸그리 싹싹 다 샀대. 부자 됐어. 부자 되는 거. 네,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네네. 마지막에 호랑이 형이 저 세수 시켜줬어요. 미안해요. 네. 아, 이익님이 네네. 제가 또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나는 월 1100 될 일이 없으니까 꾸준히 행복해지나요? 맞습니다. 네. 계속 돈 버세요. 무조건 돈 버세요. 이거 1100 도달하기 진짜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은 벌면 벌수록 행복해진다 라는 말이 여기서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논문 내용 가져왔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웃긴 게 네네. 이 아저씨가 유명해진 이유가 네네. 이 아저씨, 이스털린 아저씨가 EBS 나와서 유명해졌잖아요. 이 아저씨가 근데 최근에 자기가 했던 말을 범벅을 해요? 번복을 합니다. 왜죠? 나이 90 먹더니 나이 90 먹으면서 살짝 해탈하더니 근데 원래 나이가 먹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좀 해탈하더니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털린 아저씨가 행복 수준 이렇게 올라가도 이제 더 이상 소득 증가에도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열심히 말을 했지만 네네. 이게 길게 보면 상관이 없대요. 길게 보면 상관이 없대요. 요즘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또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2022년에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내용으로 또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난 이게 길게 보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익숙해지면요 또 이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뭐 300을 벌다가 이제 뭐 1000만 원을 벌기 시작을 하면 그 1000만 원의 삶에 대해서 또 안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랑 비슷한 거야. 내가 지속적으로 복지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 해주겠어요 그러면은 욕하잖아. 그런 것처럼 내 삶에 또 이 삶에 좀 이제 안정감을 찾고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삶에 안주해버리면 그 행복은 똑같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상관이 없대요. 얼마나 길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행복이라는 건 그냥 심리적인 요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 오늘 아지는 북주부입니다. 북주부. 자, 이스털린 아저씨가 직접 지었어요. 97세 경제학 교수가 물질의 시대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 지적 행복론.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까? 네네. 실제로 맨 처음에 이스털린의 역설로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었던 이 아저씨의 네네. 최근 내용을 하나의 책, 지적 행복론에 적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읽을 필요는 없어. 네네. 내가 요약해줄게. 나는 북주부니까. 오늘 코인 방송 아니야. 북주부야. 자, 그러면 목차 보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자, 얼마나 버는 게 아니라 남보다 많이 버느냐가 중요하다. 야, 많이 벌란 얘기잖아. 이게 핵심이었어. 이 아저씨가 나이 97살 먹고 하면서 모든 인생을 통달하더니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느끼는 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번다고 쳐.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만족하지 않나요? 근데 모두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생활 수준이 똑같으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생색도 내고 싶고 뭐 자랑도 하고 싶고 비싼 것도 사주고 싶은데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 중요하지 않죠.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남들보다 더 벌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생색낼 수 있으니까 더 행복하겠지. 그렇지. 이게 나는 마음에 드는 게 아프리카에서 똑같이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똑같이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거든요. 그게 돈에 대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그 행복하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 아저씨가 이야기 해줬습니다. 97세 경제학 교수 이 리처드 이스털린의 한 말씀. 얼마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보다 많이 벌어야 된다. 결국은 갑질할 수 있을 정도로 벌어야 된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 많이 벌고 막 그래도 네네. 여러분들 얼마부터다 내가 600을 벌어. 600을 벌어도 내 친구가 800을 벌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저 새끼가 항상 밥을 사. 그리고 나보다 항상 비싼 식당을 제가 가자고 말해. 부담스러운 친구 있어. 네네. 그럼 난 불행하다고. 내가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친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랑 미팅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네. 중국 친구는 출장 갈 때요. 엄청 이쁜 비서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나 불행한 거야. 그러면 야, 그 씨. 중국 애들은 그 외국 파견 나올 때 꼭 비서 어린애들 그 데리고 오더라. 그 썸녀를 왜 데리고 오냐 걔네들. 그러면 이 사람 불행해진다고 비교되잖아. 그치. 나는 뭐 없는데. 그 내가 미팅하는데 그 자기 비서라고 지금 세컨이라고 데리고 왔길래 빡쳐가지고 꼬셨어. 자 다음 얘기 가시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행복 지수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야. 남의 거 뺏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자 가시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 소득이 행복을 결정짓지 않냐면 남들보다 많이 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많이 버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많이 버나요? 그 주위에 다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돼. 그러면 행복하다. 왜냐면 요즘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의 이런 플렉스 이런 거 보면 불행해지더라. 이런 거 다 끊고 세상 만사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셀럽들의 삶 그리고 TV 프로 보면 나 혼자 산다. 나 사실 이런 거 요즘에 다 안 봐야 돼. 현타 온 게 있어요. 내가 인스타를 이제 가끔 들여다보는데 사실 인스타에서 이렇게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부럽지가 않아. 1도 부럽지가 않아. 뭐가 부럽냐면 그 몸짱 애들이 겁나 나 스테로이드 해야 되나? 그거 끊어. 나는 그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저렇게 커지지가 않는데 쟤네들은 부럽다 야. 끊어. 야, 주사기 주위에 똑같은 사람만 두라고. 주위에 비슷한 수준의 사람만 보면 남자들 항상 그 생각하잖아. 인스타 보면 너무 부러워. 저 근육 키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쟤는 3대 몇칠까? 너무 부러워요. 안 돼, 보지 마. 오케이. 항상 주위에 비슷한 사람을 두고 네네. 남자들은 항상 그 생각하죠. 내가 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할 때다.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이제 비교보다는 내가 쟤보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우월하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 결국 액션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인간은 남들보다 잘 산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통 내용의 가장 첫 번째 내용,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거를 확인해야 행복하기 때문이다. 채팅창에서 호랑이 형 그 롤러는 아니에요. 약물은 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 호르몬 약 먹습니다. 말하면 어떡해. 모모펫이야. 말하면 어떡해. 네, 그 호르몬 약 탈모제 먹고 있어요. 이게 남성 호르몬 해갖고 뭐 아무튼 탈모약, 호르몬제 요거 하나 먹어요. 당뇨약은 끊었고. 네네. 당뇨약이 좀 치트키긴 해. 당뇨약 먹으면 살 빠지거든. 쭉쭉 빠지거든. 근데 당뇨약은 제가 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도 약물 먹는다고? 그렇지. 나도 탈모약 먹고 있어요. 네 약은 도라지 약물 아니야?